네, 기관의 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이상윤 상무 나오고 계신데요. 네, 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그 파월 그 의장이 네. 그 어저께 얘기한 것들은 아마 뭐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예, 뭐 제로 금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긴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확인을 했는데 이거 혹시 뭐 뒤에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그런 뭐 히든 스토리 같은 건 없습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네. 일어나서 좀 보다 이제 다시 잠들어서 새벽에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특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명서 부분이야 앞에서 코멘트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예상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두 가지는요. 이 점도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점도표인데 점도표가 22년, 23년에 각각 페드 위원이 1월에 전망한 것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1명에서 무려 4명으로 늘었고요. 네. 23년도에는 5명 정도에서 7명으로 각각 뭐 3명, 2명씩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값, 평균값은 24년, 3년 뒤에 하겠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소수 의원들이 점도표를 앞에다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값을 이동시키기에는 부족했지만 뭔가 역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감은 지속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상 깊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동에도 불구하고 네. 페드 의장 파월이 뭐 이런 것들 의견들은 각각 개인들의 의견일 뿐 뭐 이런 점도표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뭐 이런 굉장히 특이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점도표를 보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점도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고 내 말에 집중해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한 것들을 좀 안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금리 인상이 이제 기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섞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국채의 수익률이 조금 하향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연준 의장이 이제 재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점도표는 살짝 이동이 됐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도표가 살짝 이동이 됐던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 정도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데요.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고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기관들은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뭐 그냥 예상했던 반응 정도다.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은 금리에 민감하고 인플레이션 배팅을 어느 정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낙폭이 좀 과했던 성장주를 좀 다시 사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이제 추세적인 전환은 다행히도 막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3월, 2월 말 3월의 조정은 이격 조정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마무리되고 FOMC 파월이 이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4월 2분기 랠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도주가 변경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안 튀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좀 뭐 다시 이제 약달러로 좀 원화 강세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고민은 좀 깊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도주 교체를 기관들이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기관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네.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면 네. 여행, 뭐 항공, 뭐 면세, 백화점, 의류 이런 이제 소비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코로나 이후에 따른 수혜주가 굉장히 많이 아웃퍼폼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성장주는 금리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제 FOMC 이후 이 금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코멘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더 사지도 못하고요, 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립 포지션을 상당 부분은 좀 가져갈 것 같다. 다만 이격 조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기업의 이익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기관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연초에 130조였는데 네. 현재 135조로 오히려 퀀트 베이스로 하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굉장히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아서 PER이 연초에 14.4배까지 갔었는데 현재 뭐 13배 수준, 12.9배, 13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주가다라고 기관들은 생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현재 기관들은 그렇게 지금 지수나 내지는 밸류에이션에 큰 부담을 못 느끼는 그런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최성만 에피시에서 말씀드린 바는 뭐냐면 실적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또 연초에 잡았던 그 실적 코스피 전체 실적이 130조였는데 순이익이 135조로 늘어났군요. 예, 좋은 뉴스입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면요, 3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탄탄하고 한국 시장은 좀 덜 탄탄하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기관들은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의 뭐 독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혼자 이제 신고가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백신 접종률의 진행 사항이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신규 백신 접종 추이가 지금 차트로 나와 있는데 네.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3월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뭐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기준,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은 미국 대비해서 굉장히 더딘 백신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의미하고 있고 경기 회복이 미국이 독보적으로 2분기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주식 좋다. 이런 걸로 연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제 독보적인 미국 경기 회복이 금리 상승세가 좀 꺾이고 아시아권 특히 한국, 유럽 등 기타 국가들의 접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 재차 이제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갖고 있던 성장주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그러니까 기승전 백신 접종률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지금 따상이 간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더 소위 그 캐파가 큰 녹십자에서 빨리 CDMO를 통해서 백신을 갖다가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빨리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이자율도 조금 이제 안정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 바이든의 정책 방향은 조금 틀려질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월가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 네. 굉장히 빠른 접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미국은 이제 7월 정도 되면 5월 정도 되면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고 7월 정도 되면 코로나 종식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종식되면 이후에 나타날 이제 정책적 흐름들을 우리는 이제 간과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덮여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하반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코로나 이슈가 일단락되면 하반기 민주당의 본격적인 선거 공약들 대표적으로 증세겠죠. 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그리고 뭐 법인세율 네네. 인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하반기도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 가시밭길 또는 이제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또 작년 지난해 굉장히 핫했던 친환경 관련 네네네. 뉴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한 반 분기 뭐
뭐 1분기, 2분기 이렇게 쉴 수 있는데 네네. 하반기엔 다시 이제 정책적 수혜주로 뭔가 이제 주가 부상할 수 상승의 있겠군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기관 투자가셨고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예전에 친했던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한번 물어도 보시고 이제 대화도 하시고 토론도 하실 텐데 쿠팡이 이제 뭐 100조는 아니지만 이제 90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며칠 동안 얘기했던 것은 이제 K-팝, K-드라마, K-푸드 예, 뭐 여러 가지를 지나서 지금은 사실은 K-컴퍼니다. 예,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제 그 유니콘 회사가 되고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는 회사가 이제 많아질 수 있으니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회사 많지 않습니까? 뭐 두나무도 있고요, 뭐 야놀자도 있고요, 리디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K 컴퍼니들 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K 컴퍼니들의 약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쿠팡 100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일단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정말로 이제 쿠팡이 그 당시에는 뭐 90조, 100조를 논하기에 앞서서 뭐 30조, 50조 진짜 그렇게 될 거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네이버 이마트 같은 회사는 굉장히 싸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그걸 훨씬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쿠팡 상장의 효과는커녕 주가 빠졌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기관들이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역시 이제 쿠팡이 좀 오버밸류 됐다 이렇게 여전히 이제 찬반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쿠팡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이후에 3개월, 6개월 흐름이 이 시가총액을 좀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릴레이팅이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스타컴을 갖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네이버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처럼.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마트도 상당 부분 많이 갖고 있지만 기관들은 더 살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쿠팡, 네이버 이마트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BNK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장이었던 이상윤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